주 52시간 근무가 적용되면서 지난해부터 정읍 시내버스 노선과 운행 횟수가 줄었습니다. 마을버스가 대안으로 추진되고 있지만 주민 불편이 여전해 대책이 요구됩니다. 김제시가 화물과 택시 운수 종사자에게 한 명당 긴급재난지원금 50만 원을 지급합니다. 지원금은 지역화폐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전북도와 기관단체들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경제 활성화 기반을 공동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피해 소상공인을 위한 디지털 경제 시스템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의대생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의대생은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북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전북입니다. 전북도와 전북 지역 기관 단체들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경제 활성화 기반을 공동으로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피해 소상공인을 위한 디지털 경제 시스템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김남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북도와 전북 지역 기관 단체들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경제 활성화 대책을 모색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들은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주기적으로 갖고 혁신경제 기반 구축과 디지털 경제 전환을 목표로 하는 포스트 코로나19 종합대책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전북이 우리나라의 어떤 나름 중심으로 그리고 글로벌한 중심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 오늘 오신 분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오히려 이 시기에 어려운 시기에 그 토대를 만들어 나가는데 함께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참석자들은 소상공인 통합 앱 개발과 통합 생활 플랫폼 구축, 동네 골목가게 활성화 지원 등 전북 지역 25개 기관이 참여하는 창업 거버넌스 구축도 본격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경제 활력을 위해 새만금 509에 전용 임대단지를 만들고 에너지 소재 부품 특화단지 조성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통합의 협동조합과 같이 협업을 해서 전북 제품 판로를 모색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간담회를 통해서 우리 전북 제품 판로를 국내에서 또 시급하게 개척하는 쪽 고민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북도와 전북 지역 기관 단체들은 포스트 코로나19 시기에 맞춰 온라인과 비대면 마케팅을 강화해 해외 시장 공략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침체된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 혁신과 디지털 경제 기반 강화책에 도민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호입니다. 김제시가 화물과 택시 운수 종사자에게 한 명당 50만 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재난지원금은 오는 22일부터 10일 동안 지역화폐인 김제사랑 상품권으로 지급됩니다. 이달 14일까지는 오부제에 따라 신청해야 하고 그 다음부터는 오부제와 관계없이 신청하면 됩니다.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성폭행 의대생이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전주지법은 여자친구를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4살 A씨가 10일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형이 무겁다는 취지로 상고장을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법정에서 폭행과 강간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며 피해자 의사에 반한 성관계가 아니었음을 주장하는 등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을 뒤집고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뒤 도주 우려를 이유로 A씨를 법정 구속했습니다. A씨는 전북대학교 의과대학에 재학 중이던 지난 2018년 9월 3일 전주시 한 원룸에서 여자친구를 폭행한 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주 52시간 근무제로 우리 삶의 많은 부분들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정읍시 시내버스 회사도 지난해부터 주 52시간 근무를 도입했는데요. 이로 인해 시내버스 노선과 운행 횟수까지 줄어 시민들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대안은 없는 걸까요? 이진철 기자가 그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정읍시 고부면의 한 버스 정류장. 30도가 넘는 무더운 날씨에도 주민들은 오랜 시간 이곳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시내로 나가는 버스를 한번 놓치면 적어도 1시간 이상은 기다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냥 시간이
많이 기다리니까 시내버스를 빨리 그전에는 우리 살 때 옛날엔 30분 만에 한 번씩 왔거든. 근데 지금은 2시간, 3시간에도 차가 안 와. 사람 죽겠어 아주 시내버스 기다리기. 시내에서 멀리 떨어진 외지 마을일수록 사정은 더 심각합니다. 배차 간격이 적게는 1시간에서 길게는 5시간이 넘는데 이런 버스 노선이 정읍시에서만 현재 68개에 달합니다. 고부면 백운리의 한 시내버스 정류장입니다. 이곳 마을 주민들은 시내버스를 타기 위해서 2시간 이상 기다려야 합니다. 게다가 차로 10분 거리인 면사무소를 가기 위해서는 버스를 2번 갈아타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읍 시내 버스 운행이 이렇게 바뀐 건 지난해부터입니다. 버스 회사에서 주 52시간 근무제가 도입되면서 기사 인력이 부족해졌고 결국 노선을 10개 이상 줄이게 된 겁니다. 운행 횟수는 100회 이상 감소했습니다. 네, 107을 줄였습니다. 과연 시민들한테 시내버스 107을 줄이면서 얼마나 불편을 많이 주십니까? 상황이 이렇자 최근 지간선제 도입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형 시내버스 대신 소형 마을버스를 추가해 대형 버스가 다니기 힘든 외지 마을을 순환 운행할 수 있게 하자는 겁니다. 시내로 나가려면 마을버스 종점에서 시내버스로 환승하면 됩니다. 주민들은 지간선제가 교통 불편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범적으로 고보 영원을 지간선제를 도입해서 이게 예산이 절감이 지금 2억 천 정도 용역에서 지금 절감 효과가 나왔고 한 3, 40분 간격으로 버스를 정읍에 이용할 수 있는 이 기대 효과가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간선제를 도입하려면 시내버스 회사와의 협상은 물론 마을버스 노선 확종을 위한 주민 협의회 구성도 필요한 상황. 시는 일부 지역에서 시범 운행을 실시하며 필요성을 검토해 보겠다는 입장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진철입니다. 신문 브리핑 먼저 전북일보 기사입니다. 층간소음 문제로 다투다 이웃에게 흉기를 휘두른 3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습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는 최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25일 오후 9시 50분쯤 군산시 서흥남동 한 다세대 주택에서 위층에 사는 주민 B씨를 흉기로 2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해 층간소음 문제로 B씨와 자신의 아내가 다투는 소리를 듣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B씨는 전치 4주의 부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전북 도민일보 기사입니다. 전북 지역 도시재생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확인돼 올해 사업 추진에 불이익을 받게 됐습니다. 도시재생 광역 공모사업은 배정받은 국비 한도 내에서 각 시도가 자율적으로 사업 유형 및 개수를 선택하는 사업인데 전북은 기존 사업의 실적 부진으로 국비 지원이 감소해 올해 신규 사업 규모도 그만큼 줄어들 전망입니다. 9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연차별 도시재생 추진 실적 평가 결과 전북은 미흡 판정을 받았습니다. 국토부는 올해 도시재생 뉴딜 사업 중 시도에서 선정하는 광역 공모사업의 신청 접수를 앞두고 사업 정밀 점검, 연차별 추진 실적 등을 평가했습니다. 4천억 원에 달하는 국비를 지역별로 차등 지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번 사업 실적 평가에서 전북은 광주, 울산, 대구 등과 함께 미흡 지역으로 분류됐습니다. 그 결과 올해 전북은 지난해보다 80억 원 줄어든 220억 원의 국비를 확보하는 데 그쳤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부안 지역 해수욕장이 다음 달 11일부터 문을 열 예정입니다. 부안군 해수욕장협의회는 다음 달부터 8월 16일까지 40여일 동안 해수욕장을 운영하기로 확정했습니다. 우선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해수욕장 운영 등 정부 관련 지침을 준수하고 방역 전담 요원 10명을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안전관리 요원은 지난해보다 14명을 늘린 88명을 뽑아 운영할 방침입니다.
올여름 폭염 일수가 평년의 2배가 넘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정읍시가 관련 대책을 내놨습니다. 유동인구가 많은 사거리 등 시내 곳곳에 그늘막을 설치하고 냉방기기가 마련된 무더위 쉼터도 운영합니다. 폭염특보가 발령되면 살수차로 도로에 물을 뿌리는 등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정읍시 관계자는 폭염 시에는 가급적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건강수칙을 지키는 등 개인관리에 신경 써달라고 전했습니다. 공익형 직불제 도입에 맞춰 농지 현황과 이용 상황 등을 담은 농지원부를 정비합니다. 김제시는 올해 안에 먼저 80살 이상 농가주를 정비하고 나머지는 내년 말까지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김제시는 농지원부를 토지재장과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등 다른 정보와 비교 분석하고 현장 점검을 통해 불법 임대차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입니다.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은 부안 유유마을 소득 창출을 위해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국립농업과학원은 10일 국가 중요 농업유산 지정마을인 유유마을에서 뽕잎과 같은 양잠 산물 수출을 위한 컨설팅을 제공했습니다. 관련 농가들은 포장 디자인과 실무 전략, 신선도 유지 방안 등에 대해 상담받았습니다. 김제 소방서는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유공자를 존경하고 예우하는 의미를 담은 명패를 만들어 달아줬습니다. 김제 소방서와 전북 서부보훈지청은 10일 국가유공자 유족 2가구를 방문해 명패를 전달했습니다. 또 참전 유공자 가정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고창군이 4년 연속 재난관리를 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창군은 최근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재난관리 평가에서 평소 공공건축물 내진 상황을 점검하고 실제로 재난이 발생했을 때 빠르게 대응한 점을 높이 평가받아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재난관리평가는 지진과 산불 등 재난에 대한 행정기관의 종합적 대응 능력을 평가하는 제도입니다. 경찰이 오토바이 교통 사망사고가 급증하는 여름철을 맞아 현장 단속에 나섭니다. 순창경찰서는 농번기 이륜차 운행이 늘면서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때문에 안전모 착용은 필수라며 계도와 단속을 펼치겠다고 전했습니다. 날씨와 생활입니다. 목요일 전북 지역은 낮까지 흐리고 비가 내리겠는데요. 오후 들어서는 날이 차차 개겠습니다. 오후 3시까지 내릴 것으로 보이는 비의 양은 30에서 70mm입니다. 목요일 아침 최저 기온은 21도, 낮 최고 기온은 30도를 보이겠습니다. 자세한 우리 지역 날씨입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임실 21도, 김제, 부안, 남원과 순창, 정읍, 고창이 2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부안, 임실, 고창이 28도, 김제, 순창, 정읍은 29도, 남원은 30도로 예보됐습니다. 다음으로 생활지수입니다. 목요일 전북 지역 비가 내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는데요. 빨래는 잘 마르지 않겠고요. 세차 효과도 길지 않습니다. 오전에 비가 오는 탓에 날이 많이 후텁지근하겠습니다. 냉방기는 조금 강하게 드셔도 괜찮겠습니다. 이어서 주간 날씨 살펴봅니다. 금요일부터 주말인 토요일과 일요일 비 소식이 있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낮 기온은 평년보다는 다소 낮겠는데요. 내륙을 중심으로는 여전히 30도가 넘는 더위가 이어지겠고 날도 습해 후텁지근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지역 바다 날씨 살펴봅니다. 목요일 전북 북부 해상과 전북 남부 해상 오전에 비가 오다가 오후부터 비는 그치고 구름이 많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북 북부와 남부 해상 0.5m에서 1.5m로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정보였습니다. 날이 더워지면서 마스크 착용이 버겁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숨쉬기 편하면서도 침방울이 새지 않는 비말 차단용 마스크가 판매되고 있다고 하니까요. 조금 덜 갑갑한 마스크를 착용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북,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